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부모에게 자녀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날 한국이 저출산으로 아주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을 하게 되었는가,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곱씹어 보곤 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이 돈과 관련된 문제이지 싶어요. 이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 교육비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그 유사일에 오늘날 우리가 제일 풍요를 누리고 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자녀를 낳아서 교육시킬 돈이 없어서 출산을 포기한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기현상이 아닐 수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 주로 남자 혼자 돈을 벌고 여자들이 그 가정 살림을 이제 전업주부로서 했는데, 그 당시 애들이 4~5명이 되어도 외벌이가 그거를 다 감당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주 이제 뭐 정말 아끼고 궁핍하게 살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외벌이도 아니고 이 워킹맘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은 풍요롭게 제법 벌어서 쓰는데도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녀를 한 명당 양육하는데 150만 원 내지 200만 원씩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만 해도 40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음식값으로 나가는 그 엔겔 지수가 과도하게 높으면 후진국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 교육비로, 자녀 교육비로 쓰는 지출이 수입의 너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 현상, 이게 과연 이게 합당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열된 오늘날의 이제 교육 풍토는 이것도 하나의 유행처럼 지나가는 현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15년, 20년 전에는 이제 한때 뭐가 유행이었느냐 하면은 조기 유학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남들보다 일찍 이게 영어를 배우는 게 경쟁력을 갖는 거다. 조금 더 선진국에서 일찍이 문물을 접하는 게 이 눈을 틔우는 거다. 그래서 막 그 어린 애들을 막 유학을 시켰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잦아들었어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막 있는 돈 없는 돈 해서 유학을 시켜봤지만 그거의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이 더 많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아주 탑 클래스의 학교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네들이 백인 사회에서 메이저 그룹에 속하기 어렵고, 또 한국에 와서는 적응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 어중간해서 이 부적응들을 많이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탑 클래스의 학교를 못 가고 그저 그런 때에 있던 사람네들은 한국에 돌아왔을 때 명함을 못 내밀어요. 또 외국에서도 외국인으로서, 특히 유색인종으로서 명함 내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좌절감 때문에 이 마약 쪽으로 다 많이 노출되고, 또는 아니면 너무 문란한 성적인 문제를 이제 갖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기껏 자식 뒷바라지 해봐야 뭔가 가시적으로 돌아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시들해졌듯이 오늘날 이 과열된 교육 열풍도 이제 얼마 지나서는 이게 시들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교육이라는 것도 저는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게 탐욕의 산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부모들이 자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까지 자녀 교육에 열중했던 거에 우리가 그 덕에 한국이 이나마 발전했다면서
박수를 치고 부모의 헌신에 참 이게 고마워하고 그랬는데 이제 뭐든지 정도껏 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수준을 넘었으니까 이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자기의 어떤 확장, 내 분신이니까 네가 이 정도를 해줘야 내가 사회적으로 체면이 쓴다. 내가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조금 으쓱으쓱하고 살 수 있다. 이런 자존심의 문제로 이거를 이게 여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자녀를 우리가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확장의 어떤 일환, 도구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본인에게도 좋지 않고 자녀에게도 이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에 너무 열중하는 것은 자기의 노후 자금을 줄이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압박, 부담, 이런 기대에 치인 자녀도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필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여깁니다. 이제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부인은 이 양반은 이제 자녀 둘을 키우는데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으니까 일찍이 그 영어 학원회를 이렇게 다니게 하고 또 한 4살 정도 때서부터 아마 영어에 노출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살이 되니까 영어 유치원회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영어 유치원에는 최소한도 그 유치원비만 한 200만 원씩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초등학교도 가기 전이고 이제 겨우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인데 한 달에 애들 교육비로 한 600만 원이 드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인은 뭐라고 이 남편을 닥달하느냐 하면은 애비가 되어서 가장이 되어서 이 애들 교육비도 충당을 못하느냐 하고 이 남편을 자꾸 조금 무시를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부인이 이 자녀 교육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친정에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근데 친정에 제법 살만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정에서도 이 외손주들 이렇게 교육비를 슬쩍슬쩍 이제 분기별로 돈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은 이 부인에게 야, 우리 애들이니까 우리가 감당하자 이렇게 큰 소리도 못 치고 점점 기가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이 시댁에 무슨 일이 있는데 이 남편은 그래도 부모님의 나를 대학까지 키워주고 이렇게 제법 번듯한 직장에 다니게 했으니까 부모님께 이게 뭔가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부인이 애들 교육비도 못 대면서 친정에서 돈을 끌어오르는데 시댁에 돈 된다고 이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 부인에게 그랬어요. 당신에게 더 중요한 사람이 애냐 남편이냐. 동물들은 이게 생식 능력이 나타나면 얄짤없이 독립을 시킨다래요. 근데 이제 이 본능적으로 사는 차원이 아니라 준비할 게 많은 머리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생식 능력이 나타난 즉 사춘기 이후에도 한 10년을 더 이제 보살피면서 준비를 시키는데 어쨌든 이 자녀는 준비가 되면은 자기 삶을 살겠다고 떠나가는 존재예요. 근데 이제 남편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나와 함께 늙어가면서 내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니까 우선순위를 남편에게 둬야 되는데 당신은 자녀에게 두고 있다. 그래서 남편을 더더욱 초라하게 쪼다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자식은 내 자존심인데 포기할 수 없다. 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런 부인하고 살면서 그 남편도 참 평생이 서늘하고 고달프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인이 남편의 수입에 맞게 살고 친정에서 돈 받아오는 거를 중단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인은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뭐 제가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또 이와는 다른 어떤 부인은 수수해요. 전문직에 있는 분인데 수수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공부로다가 그래도 이 정도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안 바라고 딸이 좀 반듯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것만 이래도 제대로 다녔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는 학원에 여러 개도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개도 사실은 그 학교 다니면서 한두 개 다니는 게 쉽지 않은데 하여튼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매번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아깝기도 하지만 생활 태도가 그게 아니라면서 이 딸하고 굉장히 싸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이 부인이 딸에게 대해서 많이 포기해서 그냥 한두 개 과도한 욕심 안 낸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 이미 너무 이 푸시를 이 딸에게 많이 해서 딸이 진절 런더리를 내니까 엄마가 뭐 하라는 거는 일단 거부를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 당신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엄마 말을 크게 거부하는 거니까 조금 더 기다리고 물러서시죠. 그러니까 이 엄마 왈 나는 그러고 싶은데 이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경쟁적이고 팍 달려가는데 자기 혼자 여유를 갖다가 정말 망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 때문에 머리로다간 뻔하게 알아도 실행에 옮길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한 부인은 이미 생각이 아주 이 신자유주의, 물질주의 아주 이런 거에 물들어서 뭐 그냥 그쪽에 몰두한다고 치지만 이 두 번째 예를 든 부인은 수수하고 평범하고 괜찮은 때도 이 흐름에서 혼자 이 중심을 잡고 버틸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뒷공문에서라도 따라가는 신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참에 저는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존재는 뭔가 하는 거를 이제 다시금 살펴보는데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부모의 합에 의해서 수정이 될 때 자기 복에 걸맞는 어떤 시기 거기에 들어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 집에 수정난이라는 게 집을 의미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뭐 출생 이후에 막 가르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수수하게 맞이해라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또 이제 기독교에서는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느님이 자기의 자녀를 나에게 잠시 맡겨서 잘 양육하라고 맡긴 존재니까 내 자녀로 인식하지 말자 이런 입장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뭐 여러분들이 종교가 어떻게 되었든 내 복에 걸맞는 자가 수태되어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하느님이 잠시 당신의 자녀를 내게 맡겨서 양육시키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되 내 자녀인 양 욕심부리거나 착각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자녀에 대해서 너무 열중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탐욕의 일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발 돈도 좀 아끼시고 또 자녀들에게 과도한 이 부담을 주는 것도 조금 조심하셔서 자녀들이 아주 밝고 쾌활하고 애답게 클 수 있도록 조금 더 이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